3단 논법부터 해봅시다. 자, 3단 논법. 3단 논법은 소크라테스가 예전에 나의 삼촌이지, 나랑 같은 소씨잖아. 우리 크라테스 삼촌이 이제 한 거야. 뭐라고 했냐면, 모든 사람은 죽는다. 난 사람이다. 고로 나는 죽는다. 이렇게 얘기한 거야. 그치?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죽는데 나도 사람이야? 그럼 나는 죽는다. 이렇게 얘기한 거지. 나는 사람인데 모든 사람은 죽는다? 그럼 나는 죽는다. 알겠죠? 그게 이제 3단 논법이야. 약간 난 여기다 뭐라고 쓰냐면 꼬리물기라고도 쓰기도 해. 꼬리물기. 꼬리를 물고 가는 거야. 지난 시간에 우리 P면 Q이다 할 때 얘가 참이면 우리 어떻게 하기로 했어? 이 명제가 참이면 어떻게 하기로 했죠? 어떻게 표현한다? 이름 부르기 전에 당장 얘기하거라. 참이면 어떻게 한다고? 오늘 처음 배우시는 분들인가? 참이면 얘를 두 개로 한다고 했어. 두 개로 표시하면 이게 참인 명제구나라고 한다고. 정신 차리세요. 자, 그래서 P이면 Q이다 라는 명제가 있었고, 여기에 또 Q이면 R이다 라는 명제가 있는 거야. 근데 둘이 참이래. 그러면 결론이 뭐 어떻게 나온다고요? 아, P이면 R이구나 이렇게 얘기한다고. 알겠죠? 이렇게 꼬리 물기. Q가 나왔는데 여기 또 Q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가면 아, P면 R이구나 이렇게 하면 된다고. 그래서 꼬리 물기라고 한 거야. 알겠죠? 근데 이 문제를 우리가 여기서 우리 이 단원에서 배울 때 얘만 이렇게 나오는 문제가 나오면 이거 누가 못 풀겠니? 초등학생도 다 풀겠지. 그치? 그래서 우리에게 뭘? 대우를 쓰게끔 만드는 거야. 대우. 항상 대우를 쓰시도록 그렇게 문제가 나와. 그러니까 대우를 쓴다, 왜 이래? 대우를 쓴다는 것은 얘의 대우는 뭐라고요? 어제 대우 또 까먹은 애가 있더라고. 대우를 몰라. 대우가 뭐야? 그랬더니 제가 공부를 좀 안 해가지고 모르겠어요. 안 돼요. 자, 그럼 얘는 뭐라고? 부정해가지고 결론과 가정의 자리를 바꾸라고 했어. 낫피면 낫피다 이렇게 하는 게 대우라고 했다고. 얘를 보면 이렇게 돼요. 얘를 보면 어떻게 돼요? not R이면 not Q다가 된다고. 그죠? 그러면 생각해봐. 여기 꼬리 물기 되지? 이놈이 똑같잖아. 그럼 not R이면 not P다라고 할 수 있지. 그래서 여기다가 not R이면 not P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 근데 얘가 바로 얘의 대우라는 거지. 그죠? 그러니까 이게 된다는 거야. 계속 이렇게 만들어줘야 돼. 여러분들이 꼬리 물기를 할 수 있도록 뭔가를 이렇게 같게 만들어줘. 이 결론과 여기 가정이 같으면 이어갈 수 있으니까. 알겠죠? 자, 그런데 만약에 P이면 Q이다, Q이면 R이다, R이면 P이다, 이게 있어. R이면 P이다. 이 세 가지가 있는 거야. 그럼 이건 무슨 말일까? P면 Q고, Q면 R이고, R이면 P다. 이건 무슨 말이야? 뭔 말이야? 뭐 다 똑같다는 말이지. 다 똑같아지는 거야. 얘가 이렇게 갔는데 얘가 다시 앞으로 돌아온 거지. 이렇게 다 똑같은 말이야. 알겠죠? 이건 조금 있다가 또 나중에 다시 배울 거야. 우리 마지막 그 필요 충분 조건 할 때 이 얘기도 배우게 되니까 어쨌든 이렇게도 갈 수 있다라는 소리야. 그래서 문제들 보시면 여러분들이 뭐 하셔야 돼? 이게 꼬리가 잘 물려 있는지 아니면 찾아. 어떻게? 대우를 써서 찾으세요. 찾아서 연결만 시켜주면 돼. 그래서 결론을 찾으면 돼. 알겠죠? 자, 그래서 이 3단 논법은 이렇게만 알면 끝. 하나 어렵지도 않네. 그죠? 이제 좀 어려운 얘기를 할 테니까 이제 잘 준비하시고 이제 그죠? 자, 이제는 여러분 명제가 참일 때가 있고 거짓일 때가 있다고 했잖아. 원래 명제라는 게 그 참과 거짓을 구별할 수 있는 문장이나 식이었지. 그러다 보니 참일 때와 거짓일 때가 있었어. 명제가 거짓임을 보이려면 어떻게 하라고 했죠? 네, 진짜 말은 진짜 겁나 대답은 잘해주는데 점수도 꼭 대답처럼 나왔으면 좋겠어. 반례를 들어줘야 된다고요. 명제가 거짓이면. 명제가 참인 걸 보여주려면 뭐 어떻게 해야 돼요? 명제가 참임을 보이려면? 컴퓨터야. 자, 증명을 해야 된다고. 명제가 참임을 보이려면 증명을 해야 돼. 그래서 지금 우리가 증명에 대해서 배우려고 하는 거야. 증명을 하려고. 하나만 더 질문하자. 그럼 반례는 어디에 있다고 했죠? P와 Q가 이렇게 있어요. P와 Q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다 이렇게 그릴 수는 없죠. P와 Q가 있는데 반례는 어디에 있는 부분이라고 했지? 집합으로 따지면? P차 Q 여기에 반례가 있다고 했죠? 야,
너 혹시 두 얼굴의 사나이야? 아니면 쌍둥이야? 어? 수업 들을 때 오는 애랑 시험 볼 때 오는 애가 다른 애야? 씨. 대답 겁나 잘해. 자, 이해됐죠? 차집합에서 P차 Q에 바로 그 부분이 발리였단 말이야. 자, 지금은 증명 얘기하고 있어요. 언제 증명을 한다? 명제가 참일 때. 참이면 보이는 과정을 증명이라고 해. 자, 그럼 증명 방법은 직접 증명법과 간접 증명법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오늘 하려는 건 이 간접 증명법을 하려고 해. 왜냐면 직접 증명은 쉬우니까, 지금까지 해봤으니까. 여러분들 어떤 두 삼각형이 합동이다, 어떤 두 삼각형이 닮음이다 이런 거 할 때 대응한 두 변의 길이가 같고 대응한 두 가지 크기가 같고 그 다음에 또 대응한 두 변의 길이가 같아. 이게 끼인가 크기가 같았던 거야. 그럼 SAS 합동입니다 이렇게 바로 얘기하잖아. 직접 증명한 거지. 자꾸 그럴 거야? 그럴 거야? 그럴 거냐고. 자, 그러면 직접 증명법은 우리가 그냥 막 하면 되는데요. 간접 증명법에 대해서 하는 거야. 직접 증명이 안 될 때. 하려고 해도 안 돼. 그럴 때 이제 증명하는 방법 두 가지를 배울 거예요. 두 가지. 두 가지. 무엇이 있느냐? 우리가, 뭘 쓰려고 하다가 지금 이렇게 쓴 거니? 대우를 쓰려다 이렇게 썼어. 대우를 이용한 증명과 그 다음에 귀류법이 있어요. 귀류법. 귀류법. 이 두 가지를 이용해서 우리가 증명을 해볼 텐데, 자, 우리가 대우를 이용한 증명이라는 건 원래 명제가 우리가 바로 증명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야. 그 말은 가정이 되게 좀 뚱뚱한 애들, 좀 가정이 되게 커. 뭔가 복잡해. 결론은 간단해. 그럴 때에는 우리가 대우를 이용하는 게 편하거든. 기왕이면 우리가 증명을 할 때에는 가정이 좀 심플해야 돼. 가정이. 결론이 복잡한 건 상관없어. 가정이 심플하면 상관없는데 가정이 복잡하면 이게 하기가 힘들어. 그럼 원래 명제가 참이면 대우 명제도 참이라고 했잖아. 그러니 우리가 대우 명제를 증명해 놓고 이 대우 명제가 참이다. 그럼 원래 명제도 참이다라고 할 수 있는 거지. 알겠죠? 그래서 이 증명 방법은 지금 내가 이렇게 설명만 해주고 넘어가면 너희들이 못하니까 내가 증명을 하나씩은 해줄 거야. 이 대우를 이용하는 증명도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여주고 귀류법도 어떻게 하는지 좀 보여주려고 해. 자, 귀류법은 뭐 하는 거냐면, 귀류법 좀 중요해서 우리가 결론을 부정하여 가정 또는 정리 이런 거에 모순이 생김을 보이는 증명 방법이거든. 생김을 보이는 증명법. 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쉽게 생각해 보면 돼. P면 Q이다라는 걸 증명하고 싶대. 우리가 이게 참이니? 참이면 이제 두 개 해야 되니까. 참이니? 보이려고 해. 그럼 얘 대우는 우리 뭐였지? 대우는 not Q이면 not P이다. 이렇게 쓰는 게 이제 대우잖아. 근데 우리가 이제 대우를 생각하지 않고 일단 이 식에서 결론을 부정해 버린 거야. 현아야! 일어서 있어. 일어서. 안 졸리다고 해놓고서는. 자, 결론을 부정해버려. 결론을 부정해버리면 가정이 그대로 이렇게 가면, 이렇게 해놓고 여기다 P다 이렇게 쓰면 말이 되니 안 되니? 안 되지. 이게 대우를 생각하면 이게 not P야지 맞잖아. not P. 그러니까 이게 not P를 안 쓰고 그냥 써놓으면 이게 모순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모순이. 알겠죠? 그래서 결론을 부정해서 가정에 모순이 생김을 보이면 이 명제는 참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야. 좀 애매해. 그래서 좀 보여줄 테니까 한번 잘 보시면서 어떻게 하는 건지 한번 봅시다. 자, 첫 번째. 이런 놈이 있었어. 뭐가 있었냐면 n제곱이 2의 배수이면 n이 2의 배수임을 증명하세요 라는 말이 있었어. n이 자연수래. 자, 이렇게 있다고 해봐. 자연수일 때. 자, 우리가 n제곱, n이 2의 배수, n제곱이 2의 배수. 가정이 좀 더 복잡하지. 결론이 좀 더 심플하지. 이럴 때는 우리가 뭘 하는 게 좋다? 대우를 이용하는 게 좋겠다. 알겠죠? 대우를 이용하자는 거야. 그럼 대우를 얘기하자면, 여러분 내가 지난 시간에 2의 배수랑 같은 말이 무슨 말이라고?
짝수라고 했죠. 짝수랑 2의 배수는 같은 거야. 그러니 내가 이거를 이렇게 바꿔주려고 해. 어떻게? n이 홀수이면 n제곱이 홀수이다. 이해돼요? 이걸 증명하려고 해. 이게 대우인지 알겠어? 이게 대우 명제야. 이걸 증명하려고 해. 그러면 n이 홀수면은 n을 어떻게 표현해? 2k라고 쓰면 안 되고 2k 플러스 1이나 2k 마이너스 1로 쓰면 되겠지. n을 2k 마이너스라고 쓴 거야. 홀수니까. 2k 플러스 1이라고 써도 돼요. 근데 2k 플러스 1이라고 쓰면 k에다가 0을 대입해야 돼. 2k 마이너스 1이라고 하면 k에다 1부터 집어넣어도 되고. 그건 여러분들 마음대로 하세요. 이렇게 하면 n제곱을 해보는 거야. n제곱을. n이 2k 플러스 1이라고 하면 n제곱은 뭐가 나와요? 4k제곱 4k 플러스 1. 그지? 우리가 짝수인지 홀수인지 또는 2의 배수인지 4의 배수인지 그런 거 보려면 짝수는 2로 묶어봐야지. 3의 배수는 3으로 묶어봐야 돼. 5의 배수는 5로 묶어봐야 돼. 그럴 때 어떻게 되는지를 따지란 말이야. 그러니 얘를 2로 묶어보면 2k제곱 2k하고 뭐가 남아요? 안 남아요? 남죠? 2로 나눠 떨어지는 거야? 안 나눠 떨어지는 거야? 안 나눠 떨어지지. 그러니 얘는 뭐야? 홀수라는 거야. 알겠어요? 그러면 n이 홀수라고 할 때 n제곱이 홀수라고 우리가 증명을 한 거야. 그치? 그러면 우리가 대우 명제가 참이므로 주어진 명제도 원래 명제 주어진 명제도 참이다. 이렇게 하면 된다고. 이게 증명 끝. 알겠어요? 이렇게 하는 게 뭐다? 대우를 이용한 증명법이야. 알겠지? 그러니까 원래 명제를 증명을 못했어. 그래서 그거의 대우 명제를 우리가 증명한 거야. 알겠죠? 자, 이제 두 번째. 귀류법 해봅시다. 자, 루트 2가 유리수가 아니다. 이거를 증명해버려. 이걸 증명하라는 거야. 루트 2가 유리수가 아니다. 그럼 너희들 뭐라 그래? 아, 쌤, 당연한 거잖아요. 루트가 있는데 뭘 증명하냐. 당연한 걸 증명하는 거야, 지금 우리가. 루트 2가 유리수가 아님을 증명하려면 결론을 부정하라고 했잖아. 그래서 내가 여기다가 루트 2가 유리수라면 이로 시작하는 거야. 유리수라고 가정을 하는 거야, 우리가. 유리수라고. 부정해서. 결론을 부정해서. 그러면 얘나 유리수라는 게 정의가 뭐였지? 뭘 유리수라고 하지? 뭐? 무리수를 빼고? 아니, 또 무리수는 뭐고 실수는 뭐길래 유리수를 물어볼 때 그렇게 얘기해. 유리수가 뭐야? 수직선? 그런 거 야, 컴퓨터. 유리수가 정의가 뭐야? 어? 유리수가 뭐야? 수직. 컴퓨터 에러 났는데? 현아! 유리수. 유리수의 정의가 뭐였어? 유리수가 뭐예요? 물어보면 뭐라고 할 거야? 고마워. 저렇게 얘기하면 되잖아요, 여러분. 분수로 나타낼 수 있는 수입니다. 하면 되지. 왜 그러세요? 네? 분수로 나타낼 수 있는 수. 그걸 내가 이렇게 쓸 거야. 루트 2는 그러면 b분의 a로 나타낼 수 있겠지. 유리수니까. 그래 놓고 여기다가 a, b는 지금 서연이가 고맙다고 하고 있을 거야. 그 다음 서연이 차례였는데. 야, 네 선에서 끝내줘서 고맙다. 지금 이러고 있다. a, b는 서로소인 점수라고 할게. 여기서 서로소는 뭐예요? 또 교집합이 또 공집합인 거 이런 얘기하면 안 돼. 꼭 이상한 데서 또 다른 얘기하고 그러면 안 돼요. 여기서 서로소는 공약수가 1분인 수겠지? 그죠? 자, 정수. 이렇게 나왔어. 이렇게 있었어. 자, 이렇게 해놓고 나서 양변을 제곱했더니 2는 b제곱분의 a제곱이 나오고요. 그러면 a제곱은 2b제곱이라고 쓸 수 있지. b제곱을 여기다 곱하니까. 그죠? 그러면 생각해봐. a제곱이라는 거는 2 곱하기 어떤 꼴이잖아. 그지? a제곱은 2 곱하기 어떤 꼴이야. 그러니까 a제곱은 2의 배수라고 할 수가 있니 없니? 할 수 있지. a제곱 2의 배수 맞지?
그러면 a제곱이 2의 배수니까 a도 2의 배수라고 할 수 있겠네? 할 수 있어요, 없어요? a제곱이 2의 배수면 a가 2의 배수라고 할 수 있어, 없어? 왜 할 수 있지? 고마워. 너처럼 얘기해준 애가 없어. 내가 이렇게 a제곱은 2의 배수면 a도 2의 배수야. 왜 그러지? 그러면 애들이 맞는 것 같은데요? 이러고 있어. 내가 바로 옆에다 이렇게 써놨잖아. 근데 이걸 그런 것 같은데요? 이러고 있어. 이미 했다고요. 일부러 해놓은 거야, 내가. 알겠죠? 제곱이 2의 배수면 얘도 2의 배수라고. 그러니 우리가 a를 뭐라고 쓸 수 있어? a가 2의 배수니까 a를 2k라고 쓰려고. a를 2k. 그치? 2의 배수니까 뭐 2 곱하기 어떤 꼴이라고 쓸 수 있잖아. a제곱 a가 2의 배수니까. 그러면 a가 2k인 걸 여기다 집어넣을게.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요? 4k 제곱이 2b 제곱 이렇게 나오지. 그러면 b제곱은 2k 제곱이라고 할 수 있겠네? 그죠? 그러면 b제곱도 2 곱하기 어떤 꼴이잖아. 그러니 b제곱은 2의 배수라고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지. b제곱 2의 배수. 그러면 b제곱 2의 배수면 b도 2의 배수라고 할 수 있지. 이해돼요? 그랬더니 이제 어떻게 됐어? a도 2의 배수인데 b도 2의 배수래. 그럼 여기 지금 뭐라고 써놨는데? 서로소인 정수라고 했는데 모순이 생겼죠. 그러니까 서로소라는 가정의 모순이다 라고 하는 거야. 뭐가 서로소? A, B가. 서로소라는 가정의 모순이 생겼다. 모순이 생기면 끝난 거야. 따라서 그냥 여기다가 결론을 쓰면 돼. 루트 2B는 유리수가 아니다. 이해돼요? 어떻게 하는지? 할 수 있겠죠? 이렇게 하시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끝내는 게 아니라 이게 되게 중요한 증명이에요. 이게 귀류법에서 되게 많이 나오는 증명이고 여기서 하나 더 추가를 하자면 하나가 아니라 2개 정도 더 추가를 하자면 이걸 재활용을 할 수가 있어. 루트 2를 하도 많이 내니까 이제는 이렇게도 쓸 수 있지 않겠어? 자, 루트 3이 유리수가 아님을 증명하세요 라고 할 수 있단 말이야. 루트 3이 유리수가 아님을 증명하세요. 그럼 여기 루트 3이 유리수라고 한다면 그러면 루트 3을 B분의 A 걸로 나타낼 것이고 A, B는 서로소인 정수라고 하겠지. 그러면 양변을 제곱했더니 3은 B제곱분의 A제곱이 나오고 그러면 A제곱은 3B제곱이 나올 거야. 그러면 A제곱이 3 곱하기 어떤 꼴이니까 A제곱은 3의 배수다 하는 거야. 그러면 A제곱이 3의 배수면 A도 3의 배수가 된다고요. 네? 그러고 나면 또 A제곱을 3K라고 쓸 것이고 제곱했더니 9K제곱이 3B제곱이 되는 것이고 그럼 B제곱도 3K제곱이 되는 거야. 그럼 B제곱은 3의 배수. 그럼 B도 3의 배수. 그럼 A, B가 서로서라는 가정에 모순이 생겼어. 그러면 루트 3은 유리수가 아니다 라고 하는 거지. 지금 완전히 그냥 갖다가 써먹은 거 아니야? 그죠? 완전 재활용이야. 한 번 더 해보자. 야, 5일 때는 뭐 어떻게 되겠어? 당연히 뭐 끝났지 뭐. 루트 5가 유리수가 아니라 루트 5가 유리수가 라면 부정을 하는 거지. 루트 5가 B분의 A 서로서인 정수. 그럼 제곱했더니 5는 B제곱분의 A제곱, A제곱은 5B제곱. 그러면 A제곱은 5의 배수, A도 5의 배수. 그래서 얘를 5K. 그러면 얘는 25K제곱이 5B제곱. 그러면 5로 약분했더니 B제곱은 5K제곱. 그래서 B제곱은 5의 배수, B도 5의 배수. 그래서 루트 A, B가 서로서나 가정의 모순이 생겨서 루트 5는 유리수가 아니다. 이렇게 한다고요. 더 안 해서 이제 알아먹겠지. 이렇게 된다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얘를 하는데 전혀 어려움이 없다라는 소리야. 됐지? 원래 이거 하고 나서 내가 지금 필요 조건과 충분 조건을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이거 그냥 넘어가면 안 되니까 지금 너희들이 여기를 먼저 지금 해보시고 내가 15분 정도 시간을 드릴 테니까 이걸 먼저 해보시고 그 다음에 이거 끝난 다음에 내가 필요 조건, 충분 조건을 할게. 설명을. 알겠죠? 지금 그 3단 논법은 지금 안 해도 돼. 3단 논법 지금 하지 마시고 그 여기 증명법 거기만 좀 풀어봐봐. 전체 다. 자, 필요 조건과 충분 조건. 자, 너희들이 서울대를 가려면 지금으로도 충분하니? 아니. 조금. 뭔가 조금만 조건이 좀 더 들어가야 되겠지. 좀 조건이 필요하죠. 그치? 지금으로 충분하면 네 그냥 바로 지금 가면 되잖아, 서울대. 그치? 근데 좀 조건이 조금 더 필요할 것 같아. 좀 성적 조금 더 있으셔야 되고, 그쵸? 뭐, 이렇게, 내신 등급이나 뭐, 수능 성적이 조금 필요할 것 같아. 뭔가 좀 필요하단 말이야.
그치? 그런데 서울대 간 학생이 있어. 근데 그 학생이 내가 지방대를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뭐 고구려 대학이 있어. 고구려 대학. 고구려 대학에 그들도 고대 다닌다고 해. 어쨌든 고구려 대학이 있어. 고구려 대학에 가는데 조건이 더 필요할까? 필요하지 않을 것 같아. 그치? 서울대 갈 정도 실력이라면. 내가 인천에서도, 내 집이 인천이니까 인천에 있는 학원에서도 있었는데, 내가 가르친 애가 서울대 합격을 했어. 근데 이제 서울대 발표가 나고 나서 인하대도 발표가 났는데, 인하대에서 걔가 불합격을 했어. 웃기지? 어쨌든. 그래서, 서울대 합격하고 발표하고 되게 좋아하는데, 인하대에서 딱 왔는데, 불합격입니다. 그랬어. 얘가 기분 나빠할까? 아니지. 어이없지. 무슨 상관이야? 상관없지. 플렉스지, 그런 게. 여러분도 그랬으면 좋겠어. 그치? 서울대 합격하고, 다른 대학 떨어지고 막. 얼마나 좋아. 그러면. 근데 걔가, 지금 이런 얘기 할 필요는 없죠. 이거 녹화하고 있는데. 그런 얘기 하지 마요. 취소. 자, 어쨌든. 그래서 우리가 고향 시민이면 한국 국적을 가진 사람, 한국인이 되기 위한 충분한 조건이지. 이런 건 충분한 조건이야. 근데 한국 국적을 가진 사람들은 모두 고향 시민이다 라고 하면 이건 아니죠. 추가적으로 조건이 필요하단 말이야. 충분한 조건이 아니야.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필요 조건과 충분 조건을 얘기할 때는 누가 누구 P이면 Q이다라고 얘기했을 때 이게 만약 참인 명제야. 참인 명제면 우리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단 말이야. 내가 지난번에 얘가 참이라는 것은 진리집합으로 따졌을 때 이런 포함 관계가 있다고 했었잖아. 그죠? 그러면 P는 Q이기 위한 무슨 조건이냐? 그럼 우리는 충분 조건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아까 생각해봐. 고향 시민, 한국 사람이 고향 시민 포함하고 있잖아. 그러면 고향 시민이면 한국 사람이다. 이거는 충분한 조건이구나. 그죠? 근데 거꾸로 한국 사람이면 고향 사람이다. 필요한 조건이라고. 추가적으로 뭐가 더 필요해. 알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할 때는 주어가 중요해. 주어가 중요해. 주어가 중요해. 이렇게 써 있으면 P는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라고 하는 거야. 충분 조건. 근데 같은 식을 보고도요, 우리가 여기서 Q는 P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라고 얘기한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죠? 같은 명제식 하나를 놓고도 P는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고 Q는 P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야. 알겠어? 이 개념이 어렵진 않잖아, 우리가. 그죠? 누가 누구를 포함하고 있으면 그럼 이건 충분 조건이나 필요 조건을 말할 수 있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지. 그죠? 그런데 어떻게 나처럼 좀 이렇게 좀 성격이 삐딱한 사람은, 좀 까다로운 사람은 문제를 이렇게 내는 거야. P이기 위한 Q는 무슨 조건입니까? 이렇게 낸다고. 그럼 애들이 보지도 않고 P가 Q이려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 그러면 안 돼요. 알겠죠? 주어가 누군지를 따져야 된다고. 은근히가 잘 보세요. 얘가 P 지금 주어. 얘를 주인공으로 지금 따지고 있는 거야. 얘도 이놈이 주인공이라고. 그쵸? 참 성격 까탈스럽지. 이렇게 해놓지 꼭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다니까. 이런 문제가 있어요. 그럼 잘 보셔야 된다고. 누군지. 그리고 그 책에도 써 있는데요. 이게 헷갈리는 사람들이 있어. 어떨 때 충분이고 어떨 때 필요한지 이런 거 헷갈리는 사람이 있거든?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냐면, 거기 뭐라고 유치하게 써놨냐면, 총을 쏜대. 총을 쏘면 피가 난대잖아. 그죠? 얘가 지금 쐈어. 뭘 쐈잖아. 총을 쏜대, 총. 맞으면 뭐 어떻게 돼? 피가 난다고. 그러니까 맞으면 필요 조건이고, 총을 쏘는 사람은 충분 이렇게 된다고요. 충분 조건이 된다고. 알겠죠? 어쨌든 찔리면 필요, 찌르면 충분 조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절대 틀리지 않도록, 헷갈리지 않도록 하세요. 그래서 포함 관계를 나타낼 때도 내가 여기다가 이렇게 화살표를 좀 그어주면, 여러분도 그렇게 긋는다면, 이렇게 찌르고 있구나. 그럼 이쪽이 필요, 이쪽은 충분. 얘가 필요, 얘가 충분.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고. 알겠죠?
자, 그러니까 얘네들은 항상 필요 조건과 충분 조건이 나오면 이런 포함 관계를 얘기해, 우리가. 누가 누구를 포함하고 있을까? 이걸 따지면 된다고. 누가 더 큰 놈일까?를 따지라고. 알겠죠? 두 번째. 그러면 이제 필요 조건과 충분 조건을 얘기했는데 여기에 필요 충분 조건도 있어요. 필요 충분 조건. 필요 조건이면서 충분 조건인 거야. 그 말은 무슨 말이겠어? P와 Q가 같을 때를 얘기하겠지. 누가 누구를 포함하는 게 아니라 서로가 같을 때, 이럴 때는 필요 충분 조건이라고 한다고요. 알겠죠? 자, 그래서 P이면 Q이다. P와 Q가 필요 조건인지 충분 조건인지 필요 충분 조건인지 따질 때 물론 처음부터 그냥 포함 관계를 보면 돼. 근데 포함 관계가 잘 안 보일 때가 있다고. 누가 누구를 포함하는 거지? 나 잘 모르겠는데? 이럴 수 있어. 그럴 때는 이렇게 화살표 그어놓고 이게 맞는지 참인지 봐. 참인지 거짓인지. 참이면 동그라미 하고 이쪽은 안 되네? 거짓이네? 이렇게 하면 얘는 뭐라고 하면 돼? P는 Q이게 한 무슨 조건? 충분 조건. 충분히. 그죠? 근데 여기에 이제 이렇게 이쪽도 되는 거야. 그럼 이제 뭐라고 하면 돼? P는 Q이게 한 필요 충분 조건이라고 얘기하면 된다고. 알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지? 근데 이 개념은 되게 쉽거든? 근데 애들이 여기서 아주 난리가 나. 다 틀려, 애들이 문제를 보면. 왜 그러느냐? 우리가 이 개념은 잘 이해했어. 이쪽이 포함되면 이게 뭐 충분 조건이 되고 필요 조건이 되는구나. 서로 이렇게 다 이게 성립하면 이게 필요 충분 조건이구나. 알았어. 근데 그 과정을 모르겠는 거야. 이런 과정들을.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자, x제곱이 1인 것은 x세제곱이 x인 것과 어떤 조건입니까? 이런 걸 물어본다고요. 그지? 자, 그럼 p가 이거고 이게 q야. p와 P는 Q에게 무슨 조건입니까? 물어본다고. 무슨 조건이야? 여기서부터 시작이야. 이런 거부터. 이렇게 시작한다고요. 그지? 자, 그럼 여기는 보세요. 얘는 X는 뭐예요? 풀마 1이야. 여기는 X는 뭐예요? 세연아, X는 뭐야? 여긴 풀마 1 맞잖아. 여긴 뭐예요? 네? 뭘 또 아니래. 너가 나랑 이제 고3 때까지 계속 갈지 모르겠지만 우리 헤어지기 전까지 너 목소리가 엄청 커지게 만들고 끝나면 좋겠는데. 현아, 우리 7시 넘었어 이제. 야, 이 신데렐라야. 7시 넘었다고. 현아야, X는 뭐야? 풀마 1이에요? 풀마 1이요? X는 뭐예요? 0. 1. 네, 0 풀마 1이야. 그럼 누가 더 큰 거야? P가 더 큰 거야? Q가 더 큰 거야? Q가 더 큰 거라고. 이렇게 된다고. 이렇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충분 조건이다라고 하는 거야. 알겠죠? 이건 충분 조건이야. 자, 그러면 예은아. 자. 이렇게 있어. 얘는 P는 Q에게 무슨 조건일까? X, Y는 0, X, Y, Z는 0. 무슨 조건이야? 충분 조건이야? 그러면 이쪽은 되고 이쪽은 안 된다는 거야? 이 말이야? 필요? 그럼 이쪽은 안 되고 이쪽은 된다는 말? 겁나 헷갈려요, 이런 게. 그래서 애들이 미치는 거야. 필요 충분 조건. 자기 이거 알거든. 잘 이해했거든. 이것까지. 근데 문제들이 이런 걸 물어봐, 자꾸. 그래서 수학적 기본 지식을 많이 아는 사람들이 이걸 잘하거든. 필요 충분 조건 이 단원을. 개념은 잘 이해했어. 근데 이런 거 하라고 그러면 자꾸 헷갈리는 거야. 전 분명 알고 있거든요. 근데 막 이거 하라고 하면 못 하는 거지. 틀리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좀 많이 하셔야 돼. 이 필요 충분 조건 단원은. 처음이 맞았어. 처음이. 이거는 되는 거야. 왜? x, y가 0이면 x 곱하기 y 곱하기 z는 0 반드시 그러지 않아? 그죠? x, y가 0이면 x, y, z 곱한 건 0이겠지. 아닐 수 없잖아. x, y가 0인데. 그래서 이건 맞아. 근데 x, y, z가 0이라고 해서 x, y가 0이냐? 아니라고. z가 0일 수도 있잖아. 이해돼요? 그런 얘는 충분 조건이야. 이렇게. 이런 얘기들을 하셔야 된다고요. C야. 자, x, y가 0인 거랑 x제곱, y제곱이 0인 게 있어요. 응? 난리야, 난리. 진짜 아주 그냥. 자, 얘는 P는 Q에게 무슨 조건일까?
여러분들 잘 고민해 보세요. 어려운 얘기야. 시우야, 무슨 조건일까? P는 Q에 의한 무슨 조건? 짜증 나는 거야. 어려운 거야. 충분 조건. 아, 바꿀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무슨 조건? 충분 조건. 사람 뭐라고 생각해? 필요 충분. 뭐라고 생각해? 안 보여요? 그럼 앞에 앉아 자식 아주 그냥 뒤에 서서 안 보이는데 저 지금. 아, 비 때문에. 그럼 이렇게 밑에서 이렇게 봐봐. 그럼 보여. 보이지? 밑으로 가면 더 안 보여? 그럼 일어서서 봐봐. 그럼 되지. 현아 어때? 충분? 서연 어때? 필요? 충분? 필요 충분? 아, 내가 말한 대로 하지. 이건 필요 조건이라고, 필요 조건. 필요 조건이에요. 네? 뭐라고요? xy가 0이라는 건 x가 0이거나 또는 y가 0이라는 소리지. 그죠?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0이라는 건 물론 이게 xy가 실수라는 말이 있긴 있어야 돼. 그럼 얘는 x, y가 모두 0이라는 소리야. 얘는 둘 다 0이어야 된다고. 알겠어요? 그럼 이게 하나만 0이었다고 해서 이게 제곱 더한 게 0이겠어? 아니겠지. 하나가 0이고 하나가 다른 수여도 되잖아, 이놈은. 그럼 안 되잖아. 이쪽은 안 된다고요. 안 된다고. 이쪽만 된다고. 둘 다 0이니 더 곱한 것도 0이잖아. 얘는 필요 조건이야. 그래서 짜증 나는 거야, 이게. 본인은 잘 안다고 생각하는데 개념은 알고 있는데 이런 게 되게 어렵게 나와. 잘 보셔야 돼. 알겠죠? 자, 한 번 더. 서연아. 자, A차 B가 A래. 아이고, Q를 이걸 썼어. 무슨 조건이야? P는 Q에 의한 무슨 조건? 필요 충분. 맞아요. 이게 필요 충분 조건이라고요. 알겠죠? 이게 필요 충분 조건이야. A차 B가 A가 나오는 건 뺄 게 하나도 없으니까 서로 공통 부분이 없다는 거고 이게 공통 부분이 없다는 소리잖아. 둘 다 서로란 얘기를 한 거야. 이렇게 하셔야 돼요. 알겠죠? 무슨 조건이야? 은지. 무슨 조건? 네, 필요 충분 조건이에요, 이것도. 알겠죠? 이게 필요 충분 조건이라고. 이게 무슨 말이었어? 아, 서로가 서로를 포함하는 흡수 법칙이었구나. A가 B에 들어가 있다는 소리네. 이것도 큰 놈이 나왔네. 그럼 A가 B에 들어가 있다는 소리네. 이렇게 할 수 있다고요. 그렇게 다 따라오셔야 돼. 필요 충분 조건은 특히나 다 웬만하면 다 외우고 있는 게 맞아. 다 알고 있어야 돼. 그 필요 충분 조건 중에 이놈이 좀 많이 나오는 거라서 내가 한번 써볼게. 자,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0이다. 얘랑 실수일 때요. 절대값 A 더하기 절대값 B가 0이다. 똑같은 얘기야. A 플러스 BI가 0이다. 똑같은 얘기야. A, B가 실수일 때. A, B가 유리수라고 하면 A 플러스 B 루트 M이 0이다. 똑같은 얘기야. A 플러스 BK가 0이다. 만약 이게 K에 관한 항등식이다. 라고 하면 이게 다 똑같은 얘기라고요. 알겠어요? 이게 다 뭐다? A는 B는 0이라는 소리야. 그러니까 얘네들 어떻게 해도 이것들은 전부 다 필요 충분 조건이야. 알겠어요? 그래서 이런 필요 충분 조건. 물론 여기까지 뭐라고요? 얘네들은 A, B는 실수, 이렇게 있어야 되고, 이놈은 뭐라고 써 있어야 돼? 이놈은 A, B는 유리수, 이렇게 써 있어야 돼. 이런 말이 있어야 된다고. 이거는 K에 관한 항등식, K 값에 관계없이 성립한다. 이런 말이 있어야 돼. 어쨌든 그럴 때 얘네들이 필요 충분 조건이 된다는 거야. 필요 충분 조건은 같은 뜻이란 소리예요. 그게 동치일 때 같은 뜻이다 라고 볼 때. 필요 충분 조건은 외우시면 되고, 근데 여기 충분 조건, 필요 조건 얘기할 때 누가 어느 쪽으로 가는 게 맞는지 안 맞는지 이런 거 찾는 게 상당히 어려워요. 그래서 대충 문제 보고 난 이 말을 이해했어, 이 개념을 이해했어 하고 끝내면 안 되고 꼭 여러 번 문제를 많이 풀어봐야지 알 수 있어. 그래서 가능하면 이 필요 충분 조건 단원만이라도 여기 부분이라도
니들이 가진 문제집을 다 풀어보는 게 좋을 것 같아. RPM도 그렇고 RPM 10공문까지도 다 찾아가면서 막 이 필요 조건, 충분 조건 얘기는 좀 연습이 많이 돼야 돼. 그냥 이거는 개념만 알아서 되는 일이 아니야. 알겠죠? 그렇게 하셔야 돼요. 자, 됐어요.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합시다.